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에는 매수세가 있는 듯 했으나 2차 정치 중심이 코스닥만 강세를 보였을 뿐 거래소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은 초반에만 강했을 뿐 나스닥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오늘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강세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의 특이한 흐름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약 30분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331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나 현물 매수가 아닌 선물 베이시스 회복에 따른 상승이었습니다. 즉, 선물 매도 압력이 사라져서 호가만 올라온 것이었죠. 하지만 9시 30분 이후에는 기존 선물 매수자들이 청산도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줄기차게 눌렸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선물 미결제 확정이 5,300계약이 풀리면서 반등을 제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으나 그래도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일단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강력한 선물 매도 압력으로 나타난 베이시스 백워데이션 현상은 오늘 어느 정도 풀어진 것으로 보이며,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이 롤링 다운이 나타나고 외가격 풋옵션 미결이 증가한 등 일단 1차 하락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시장이 상승을 이끌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대인 파워가 됐던 무슨 이유가 됐던 이 코스닥이 2차 전지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화력이 분산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다시 33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살짝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일단 반등에 성공한 관계로 우리 시장은 다시 위쪽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340선 이상은 워낙 단단히 막혀있는 데다가 335선까지도 지금 콜옵션 미결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추세 상승보다는 제한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역대급으로 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르게 봐야 될 것은 선물 매도를 쌓은 지수의 위치, 그리고 선물 매도를 쌓으면서 늘린 미결제 약정의 규모입니다. 역대급 미결이 쌓인 구간은, 매도 미결이 쌓인 구간은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그 코로나 묻지마 매수 광풍 불던 때죠. 삼성전자 날라가고 하던데요. 그때랑 그 다음에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때도 또 대량의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현재 지수보다 둘 다 높은 위치예요. 그런 위치에서 선물 매도가 쌓인 것이고, 그래서 금액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매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규모도 그때 모두 30만 계약이 훨씬 넘는, 그래서 지금과는 매도 압력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이 자리에서 숏을 유지할 것인지 롱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아래로는 길게 내려간다면 310선까지가 열려있어요. 그것은 미결제 약정이 계속 여기서 증가하면서 선물 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위로는 340선 이상도 열려있어 보여요. 그런데 위로는 천천히, 그리고 아래로도 지금 일단은 여기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옵션 매매로 방향성 거래라는 것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중화권 증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홍콩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는 월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쉬워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자투리 이야기 하나면, 오전 10시 30분 그 개인의 콜옵션 332, 이게 2000계약 네이킷 매수분이 손절이 나왔어요. 이게 슈퍼게임이나 아닌 것 같고, 리틀보이 정도로 보이네요. 뭐가 됐던 이 구간에서 이 개인 콜옵션 매수가 탈탈 털린다면 또 의외의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는 지금 121선을 깼죠. 그래서 얼마든지 121선 정도는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가 빠르고 거칠게 나올 수 있는데, 종가상으로 121선 넘지 못한다면 사실 장중에 올라온 건 다 도루묵일 수 있죠. 그래서 빠른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편승해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유로스탁스 50 지수가 1% 가까운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장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개장 1시간을 앞두고 점점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미국 세션 시작 후에는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돌기까지 했죠. 유럽 증시 흐름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장기 국채의 추가 하락과 중국이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한 불만이 하락 원인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유럽 개장 초에 지수가 스트레이트 상승할 때 유로존 채권이나 미국 국채에 거의 반등 못하고 줄창 밀려내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내렸다라고 보기에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주가가 오전에 상승한 것은 저는 일단은 변동성 고점을 의식한 변동성 매도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가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자, 근데 유럽 마감 무렵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가 유럽 마감 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유럽 지수 선물이 이 현물 마감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장에 망가지는 것에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방향성 타진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이 좀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저녁 8시 이후에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추세적 위안화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냥 엔화가 의미 있는 눌림 나온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은 조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흐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골드에 대한 매도가 미국 본장 들어서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프리셔스 메탈 마켓에서 최근 2주 동안 골드랑 실버가 함께 과눌림이 있었죠. 근데 오늘 실버는 의미 있는 2% 상승이 나왔어요. 특히 중요 이평선을 모두 위로 돌리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골드는 그만큼 오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장중에 계속 매도가 쌓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루머에 의하면 러시아가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해서 상품 시장에서 골드를 매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흐름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골드 2계약 추가 매수했고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브렌트 기름이 $85 후반까지 반등한 등 유럽 세션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유로존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하자 기름도 상승폭을 반납해서 미국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이 나왔고요.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도 또 추가로 매도가 나오면서 기름은 의미는 윗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눌린 정도로 보이며, 텍사스 기름 수준으로는 $80 공방전을 이번 주 내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오늘 드라마틱한 흐름이 있었죠. 우선 개장 전 유럽 증시 강세로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미국 지수 선물이 제법 반등을 했는데, 본장 개장 1시간 앞두고 다시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스닥은 개장과 함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초반 40분 동안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돼요. 이때의 특징을 보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시장을 견인한 가운데 변동성 매도, 그리고 인덱스 매수가 세게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오를 때 다우지수랑 러셀은 스트레이트로 0.6%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엇갈린다 싶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올드 이코노미로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도 테크에 돈이 몰릴 것이다,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썸네일이 Judgment Day is coming인데, 당장 내일 시장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질이 점점 더 극단적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새벽 1시 이후 유럽 마감하고 나스닥을 스트레이트로 당겼죠.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아생 연후 살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롱포 입장에서는 이번 주 주봉을 어떻게든 양봉으로 끌어당길만 하죠. 그래서 유럽 마감 후에 나스닥을 아주 닥친 대로 매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에 대한 닥치고 매수가 어느 정도로 강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새벽 1시 이후로 30분 봉이 연속으로 7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장 마감 직전까지 나스닥 선물을 어떻게든 15,000포인트에 붙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은 크게 죽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변동성이 얼마 살아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옵션 만기 이후로 첫 거래일인지라 양옵션이 좀 덜 죽은 것도 있겠어요.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면 오늘이 상승을 주도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게 8%가 넘는 상승을 나왔는데,
초반에 시장을 당길 때 얘네들이 한 5%씩 당겼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럽 마감 전에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하는데 나머지 나스닥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시 이후에 나스닥의 인덱스 매수 그리고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 올라간 건 그냥 닥치고 매수였어요. 나스닥은. 그리고 엔비디아 참 뭐 내러티브가 살아있네요. 수요 이후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뽐뿌질이 들어오고 있죠. 그 외에도 메타, 뭐 브로드컴 이런 최근에 눌림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테크에 집중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지난주 시황에서 언급했던 디어, 캐터필러, 에스티로더 같은 종목들 이거는 뭐 계속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 애프터마켓에서 줌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8%의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는 나스닥 지수 상승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특히 335선 이상은 아주 단단히 막혀 있다고 보여요. 따라서 이제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되 오전장과 오후장에 좀 분할해서 매도할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저는 뭐 선물 매도 엣지를 상당량 줄여놓은지라 지수가 340선 이상으로 올라든지 아니면 323선 이하로 내려가든지 뭐 그러기 전에는 별다른 매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이 구간에서는 그냥 위아래 의미 없는 등락이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 되든 주봉이 되든 그냥 등락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골드를 좀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금 제법 물려 있는데 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이번 주 중에 4계약을 더 매수해서 총 6계약으로 이번 주 넘길 건데 지금 2계약 샀으니까 2계약 갖고 있던 거에서 2계약 더 샀어요. 그래서 2개를 더 살 건데 자,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돼서 매수하는 것이지 특별히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15,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넘긴 했죠. 그런데 수요일 장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거 전후로 15,200포인트까지는 또 자연스러운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매도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